ASM의 현황을 말씀드렸고 여기 네덜란드 본사가 있고요. 주로 유럽의 생산 라인이랑 R&D 센터 쪽이 있고 여기 아시아 쪽에는 한 3,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은 약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R&D 센터는 없고요. 생산 라인도 없고 한국의 커스터머가 굉장히 빅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서포트가 메인 업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서포트 업무고요. 그래서 고객사의 ASML 장비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문제없이 가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커스터머 서포트 업무 중에서도 또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퍼스트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는 세컨드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여러 가지 성능 이슈나 고객들의 뭐 기능 개선이라든지 스펙을 맞추기 위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본사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무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CS 엔지니어 퍼스트 라인 업무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굉장히 아까 보신 것처럼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다 쪼개져서 전용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면은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인스톨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인스톨하고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인스톨 엔지니어가 있고요. 이게 DUV 쪽도 있고 EUV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릴로케이션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전하거나 장비에 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능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 생산 라인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도체 그 생산 장비가 문제없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퍼스트 라인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런 메인테넌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중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프트 근무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 일을 하고 3일 쉬는 그런 시프트 근무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일하고 금토일 쉰다거나 목금토일하고 월화수목 쉰다거나 그리고 나이트로 시프트를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 시프트가 있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스톨 부서의 경우는 계속 주 4일 근무, 주 3일 근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스톨 프로젝트 투입됐다가 나중에 또 오피스 근무하다 이렇게 조금 부서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CS 엔지니어 업무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 근무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진복을 입고 팹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팹에만 있지는 않고 이제 오피스에 있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콜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팹에만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입니다.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는 퍼스트 라인 CS 엔지니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모듈별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의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각 뭐 레이저, 그다음에 렌즈, 일루미네이션, 웨이퍼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각각의 전문가로서 퍼스트 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과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을 수 있고요. 본사와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 중인 장비가 뭔가 성능 이슈가 있거나 갑자기 잘 찍히던 웨이퍼가 제대로 안 찍히거나 아니면 오버레이 이슈 뭔가 위아래 그 레이어가 좀 뒤틀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고객에게 제공됨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거를 맞추기 위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또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본사에 전달해서 새로운 기능이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석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웨이퍼거든요. 웨이퍼를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루트 코즈가 어딘지 분석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컨드 라인 엔지니어인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와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저희가 석사 이상의 분들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지에 대한 건데요. 저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고객사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리아의 오피스 본사는 동탄에 있고 그다음에 화성에도 있고
화성이 동탄이죠. 그리고 평택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그다음 이천 청주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군데의 오피스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성, 평택, 이천, 청주. 그래서 근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기는 어렵고요. TO도 있고 또 부서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되실 겁니다. ASML 코리아의 컬처예요. 물론 ASML 컬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분위기로서 자유롭게 스피크업 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 스피크업이 네덜란드 기업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도록 매니저는 경청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매니저니까 뭘 말하면 좀 안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도록 계속 경청을 해주고 또 엔지니어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전문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스피크업 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고요. 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프트 근무제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4일 일을 하고 밤낮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또 팹 안의 기압도 좀 다르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잘 밸런스 유지할 수 있도록 3일 쉴 수 있도록 시프트 근무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소프트 엔지니어나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시프트 근무는 안 하고 이제 9 to 6로 대체로 일을 하게 되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야근을 한다거나 주말에도 근무를 하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휴가를 쓰신다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그래서 조금 휴식을 충분히 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글로벌 분위기가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정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카페테리아 가면 한 3분의 1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실제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오고 매니저가 외국인인 부서들도 있고 또 실제로 업무를 100% 거의 리튼 그 메일 같은 거 다 영어로 쓰고요. 본사와 협업할 일도 많고 그래서 글로벌한 회사다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디벨롭하고자 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트레이닝이나 교육 세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ASML 엔지니어들은 쉴 틈이 없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도 받겠죠. 어려우니까. 또 고객들이 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걸 계속 습득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엔지니어로서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중에서 상위의 급여 및 보너스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학자금이라든지 유류대, 출퇴근 유류대 같은 것도 스탁 옵션, 여러 가지 법인콘도도 있고 직원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형 절차,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부터 이력서를 받고 있고요. 지금 사람인 잡코리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플라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일요일이고요. 그때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몰아서 내시지 말고 가능하면 그 전에 내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으면 뭔가 더 보완이 되겠지라고 하고 마지막에 거의 한두 시간 아니면 진짜 5분 남겨놓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때 시스템이 빨리 닫힐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래픽 이슈로 지연되게 올라가게 되면 시스템이 닫혀버려요. 그때 가서 이제 못 냈는데 다시 낼게요 이런 거 저희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가능한 준비되시는 대로 빨리 올려주시면 저희도 미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국문, 영문 이력서, 국문, 영문 자기소개서 다 구경문으로 각각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매니저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영문, 국문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증명서 제출해 주시고요. 졸업 예정증명서, 간혹 졸업이 아직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졸업 예정증명서도 떼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재학증명서를 내시고 나중에 교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증명서는 토익 750 이상, 오픽 IM2 이상, 토익 스피킹 6 이상 중 하나만 보유하고 계시면 올리실 수 있고요. 아니면 토플이 있다 그러면 토플 점수를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은데 가산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일단 요 성적 이상이면 지원하실 수 있고 저희가 높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가산점을 더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영어 테스트를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서류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어 테스트를 하는데 원어민 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한 10분에 15분 정도 전화로 영어 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고요. 이게 면접은 아니에요. 어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얼마나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서 유선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그 레코딩 파일 다 들어봐요. 채용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서 영어 테스트에 통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차 면접이 5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말씀드렸었는데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챌린지 데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형태의 면접 방식을 1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룹 팀으로 모여가지고 각각 다른 전공의 팀에서 그 서브젝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거의 하루 종일 면접을 봐요. 그룹 토론. 그래서 그 하는 과정도 저희가 보고 나중에 결과물도 보는 발표까지 PPT까지 하는 게 필드 어플리케이션의 챌린지 A고요. 나머지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이 5월 중순에 예정이고요. 여기서 최종 합격하시게 되면 6월 중순에서 말에 입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원서가 자유 양식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회사들처럼 이렇게 뭔가 픽스된 그런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고민을 해보셔서 나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보여주시고 또 너무 길면은 좀 어렵고요. 이미지가 너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임팩트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가능한 한 파일로 통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다 나눠서 올리시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취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돼서 워드나 PDF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저장하신 후에 제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미리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후에는 제출이 다시 어렵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모집 개요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직무는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포지션에 대해서 모집하고 또 필드 어플리케이션과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 석사 이상의 분들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그다음에 릴로케이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관리 모니터링하는 부서인데 이거를 지금 섹터가 나누어져서 그 모집을 하진 않고 일단은 다 받아서 저희가 면접 보고 나서 나중에 부서에 배분하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화성, 인천, 청주, 평택 중 한 곳이고 나중에 추후에 배정될 예정이고요. 기졸업하셨거나 졸업 8월 예정자,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차트예요. 저희가 아까 11조 매출, 작년 매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지금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먼트라고 해서 한국으로 실제로 장비가 얼마나 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 세계 16개 국가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원수도 지금 1,100명이니까 2,000명, 한 1,900명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탑 칩메이커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ASML 코리아 엔지니어들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R&D 센터는 벨토벤 네덜란드에 있지만 실제 그게 적용돼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 그런 실제 리얼 환경에서 익스피리언스는 한국 엔지니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고객의 니즈가 뭐가 있냐는 거 물어보고 또 한국 엔지니어들이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오퍼튜니티가 많고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가져나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지니어로서 커나가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채용 담당자로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보면
저는 반도체 전공이 아니고 반도체 수업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그 기계 보셨잖아요. 기계 장비 보셨죠? 반도체만 해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전공자만이? 그건 아니겠죠. 물리, 화학, 재료, 광학, 기계, 전기 여러 전공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전공 지식에 대한 역량.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의 역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꼭 반도체에 관한 지식이 없고 전공이 아닌데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링키지를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반도체 공정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내 전공 지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는 좀 제너럴한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1000장, 2000장 되는 이력서를 보다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좀 어디선가 첨삭을 받은 것 같고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내 얘기를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도록 스토리를 한번 잡아보시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점을 많이 보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는데 학점을 중요하게 보지만 커트라인을 저희 따로 정해놓진 않아요. 근데 학점을 왜 중요하게 보냐라고 한다면 CS 엔지니어로서 ASML 들어와서 일을 하시려면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지식이 아무래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고 또 오셔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량까지 저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학과 생활에 임하셨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실제 오시면 영어를 많이 쓰셔야 되고 외국인 엔지니어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아주 원어민처럼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원어민처럼 못하고 오면 또 많이 디벨롭 되세요. 하루 종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비즈니스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어떤 파트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네덜란드 엔지니어랑 예를 콜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솔루션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네, 기술적인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제가 팁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로 받을게요. 저희가 인턴은 CS 포지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객사 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사무실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채용 규모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뽑고 있고요. CS는 3자리 000명, 그다음에 필드 어플리케이션 및 그 석사 이상은 00명 2자릿수로 예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EUV가 이제 곧 레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EUV 쪽에 엔지니어도 많이 뽑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부터. 그래서 많이 뽑아서 트레이닝을 최대한 시켜서 양산이 될 시점에 투입될 수 있도록 따로 제가 그 어느 장비를 포커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떤 포지션이 될지 알 수 없어요. DUV 쪽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EUV 쪽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데 준비라고 하시면 이제 ASM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두 가지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딥한 난리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배 엔지니어를 모시겠습니다. 작년 7월쯤 입사하셨죠? 신영식 씨. 네. 저는 지금 현재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직무로 일드스타 팀에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 트랙 옆에 스캐너 옆에 계측 장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계측 장비로 얼만큼의 노광이 되었고 그 노광을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건지를 계측하는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일드스타라고 하는데요. 그 팀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는 이천 사이트에 있고요. 제가 ASML을 알게 된 게 그 전자공학과이신 거죠. 거기 그 나노 반도체 수업 아직도 있나요? 아, 그래요? 그 수업에서 이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에 있는 거기에 이제 펀더멘탈 옵틱스 리소그래피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ASML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건 조금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ASML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정 파트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뭐 강의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개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도 있고, 네, 책에 도움이 컸습니다. 네, 그거는 프로덕트마다 달라지게 되고요. 우선 프로덕트마다 달라진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은 네네. 쿼드러플 하면 이제 비용이 이제 거꾸로 또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V가 뜨게 되는 거고, 그만큼 세밀한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객사마다 뭐 프로덕트마다 디바이스마다 또 공정을 만드는 기술이 또 적용하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 더 많이 쓴다,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쿼드러플도 통용해서 자주 이게 가능하겠죠. 물론 단점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같은 곳에서 노광을 많이 4번 정도 노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버레이 이슈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징 이슈도 발생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게 저희 ASML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네. 보통 같은 일을 하게 되고요. 화학과 출신의 엔지니어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석사 전공이 뭐 스핀 코팅 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았어요. 뭐 PR 담당하시는 분, 심지어 무슨 태양광 전지 뭐 이런 걸로도 한 분들 되게 많고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저는 회로 설계를 했었고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저는 커스터머였다가 갑자기 ASML 벤더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은 분야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챌린지 데이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랑 같은 토픽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많이 즐겼고요. 하루 종일 면접이라 좀 힘들긴 했는데, 네, 되게 저는 만족했고, 너무 전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밥 잘 줘야죠. 네. 동태 오피스에는 식당이 있고요. 동태 오피스에는 지하에 식당이 있고, 그냥 카드 내면은 밥 먹을 수 있고요. 확실하게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번 주에 3시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 43시간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야근을 시간마다 다 챙겨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거를 다시 또 TFT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3시간을 더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3시간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3시에 퇴근할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야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적용을 해서 그 근무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해외 근무권은 CS 엔지니어 분들 인스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네,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는 CS 엔지니어가 더 많고, 물론 전반적으로 다 교육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번에 5월 달에 네덜란드로 교육합니다. 기간은 보통 2주에서 연차 붙이면 3주. 그래서 그렇게 교육 갔다 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뭔가 하나씩 배워가는 기분이에요. 저번에는 대만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트레이닝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단계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점점 배우면 배워갈수록 나중에 성장하겠죠. 네. 1년 만기로 근무하신 15일. 네, 우선은 저는 사실상 하드웨어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그거 걱정했었어요. 전공을 못 살릴까 봐. 그러니까 저도 회로 설계를 했었고, 나도 나중에 회사 가게 되면 회로 설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 지식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ASML 엔지니어 분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접근법을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필요 없다?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